1878년 프랜시스 콜튼 경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인류학학회 강연 중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콜튼은 인간의 지성에 관한 선구자적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대단한 박식가입니다. 그는 탐험가, 인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통계학자이며 우생학자이기도 합니다. 콜튼은 그 강연에서 여러 사진을 결합하여 조합된 하나의 초상화를 만드는 기술을 발표합니다. 이 기술로 사람들을 여러 유형으로 특정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보았고, 콜튼은 강력범의 사진을 조합하면 범죄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만들어진 초상화는 아름다웠습니다. 콜튼의 놀라운 발견으로 심오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선과 색 그리고 모양의 특정한 조합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인류사를 통틀어 이 질문들을 논리와 추측을 통해서만 다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사이 과학자들은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의문을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의 도구를 이용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움의 이유와 방법을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생김새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몇 놀라운 사실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을 아름답다고 보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확실히 다른 판단을 하지만 집단의 생존을 고려하는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많은 실험 결과들에 따르면 얼굴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요인으로서 평균화, 대칭성, 호르몬 작용 등이 있는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튼이 알아낸 사실, 즉 집단 구성원의 얼굴이 조합된 평균적인 얼굴이 그 표본이 되는 개개인의 얼굴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사람들의 직관과도 들어맞는 것이었죠. 평균적인 얼굴은 한 집단의 중심적 경향을 나타냅니다. 혼합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집단을 대표하고 유전적 다양성과 환경 적응 능력이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혈 인종에 끌리고 같은 인종의 사람에게는 매력을 덜 느끼는 이유입니다. 아름다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는 대칭성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비대칭인 얼굴보다 대칭인 얼굴에 더 끌립니다. 발달장애가 비대칭 특성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죠. 식물이나 동물, 인간의 경우 때로는 기생충 감염에 의해 비대칭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대칭성이 건강의 지표이기도 한 것이죠. 1930년대에 막시밀리안 팩토로비치라는 남성은 아름다움에 있어 대칭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얼굴을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로 얼굴의 사소한 비대칭적 결점까지 찾아낼 수 있었고 자사의 제품을 이용해 화장으로 그 결점을 보완했죠. 그의 이름을 딴 회사 맥스팩터는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매력을 느끼게 하는 세 번째 요소는 호르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성애적 기준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특징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생식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 특징들을 만듭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젊음과 성숙함의 요소를 모두 갖춘 여성에게서 매력을 느낍니다. 너무 동안인 얼굴은 아직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매력을 느끼는 여성상은 큰 눈, 두꺼운 입술, 좁은 턱, 높은 광대를 가진 여성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남성적이라고 여기는 특징들을 만듭니다. 짙은 눈썹, 갸름한 뺨, 큰 사각턱 등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모순점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의 경우에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은 면역 체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의 건강의 지표라는 생각은 이치에 들어맞지 않게 됩니다. 이곳에서 논리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건강함의 지표 대신 핸디캡 원리를 적용합니다. 이 핸디캡 원리의 가장 흔한 예로 공작새의 꼬리가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거추장스러운 큰 꼬리는 포식자를 피할 때 별 도움도 되지 않고 암컷에게 다가가기도 어렵죠. 그럼 왜 그런 화려한 꼬리를 갖도록 진화했을까요? 심지어 찰스 다윈도 1860년 아삭 그레이에게 쓴 편지에서
공작새의 꼬리를 보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이론인 자연선택설로는 공작새의 꼬리를 설명할 수 없었죠. 때문에 그는 성선택설이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는 성적 매력의 일종이며 이런 매력을 통해서 공작이 짝짓기를 하여 자손을 만들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시 행동에 대한 최근 학설로서 수컷이 자신의 건강함을 암컷에 뽐내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죠. 특별히 적합한 유기체만이 자신이 가진 자원을 분배해 그런 사치스러운 꼬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건강한 남성만이 테스토스테론의 면역 체계 억제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부유한 남성만이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차고 다니며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진화이론을 접하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건강한 배우자를 찾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10대와 젊은 사람들은 연애 상대를 고를 때 건강과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집단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세 가지 색깔 중 하나를 선호합니다. 녹색, 주황, 빨강 중의 하나를 선호하죠.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하는 색깔은 건강과는 무관하게 그냥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호하는 색에 따라 자손을 낳을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비율을 녹색 3, 주황 2, 빨강 1이라고 가정하죠. 즉 1세대 집단이 초록색이 3명, 주황색이 2, 빨간색이 1명이라고 친다면 그 다음 세대로 갈수록 녹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합니다. 10번째 세대에서는 초록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98%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이 집단을 본다면 초록색 선호가 보편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겠죠. 이 단순한 추상적인 예시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특정한 신체적 특징을 선호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특징들이 유전되고 생식에 유리한 측면과 연관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특징들은 보편성을 띠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봤을 때 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력적인 얼굴을 보면 뇌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뇌 뒤쪽에 있는 방추상회란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얼굴 인식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와 주변의 외측 후두엽 피질이란 사물 인식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도 활성화됩니다. 그와 동시에 매력적인 얼굴은 보상과 쾌락에 관여하는 중추신경을 자극하죠. 뇌의 앞쪽과 안쪽 깊이 있는 곳입니다. 명칭이 좀 어려운데 배 쪽 줄무늬체, 안와 전두, 피질, 복내 측, 시상하핵,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합니다. 얼굴 정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시각적 뇌 영역은 쾌락 중추와 교감하여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합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는 반면에 우리도 모르게 아름다움도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름다움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는 매력적인 얼굴에 반응합니다. 저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굴을 구분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2장의 얼굴 사진을 보고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실험 조건을 두어도 매력적인 얼굴을 볼 때 시각 피질에 급격한 신경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도록 했는데 말이죠. 다른 실험군에 대한 실험에서도 쾌락 중추 내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자동 반사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뇌가 시각과 쾌락을 연결함으로써 아름다움에 저절로 반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기능이 우리가 아름다움에 관한 생각을 하든 아니든 간에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뇌 속에는 아름다운 게 선한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 또한 들어있습니다. 뇌의 안와 전두 피질에는 아름다움과 선함에 반응하는 신경활동이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죠. 우리 뇌는 반사적으로 아름다움과 선함을 연관짓습니다. 이런 반사적 연관이 생물학적 기폭제가 되어 아름다움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삶을 살며 다양한 이점을 얻습니다. 그들은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되며 급여는 더 높으면서도 차별은 오히려 더 적게 받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정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러한 사례들은 아름다움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줍니다. 저희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굴이 다소 기형이거나 흉터가 있는 사람들은 덜 친절하거나 덜 똑똑하고 덜 유능하며 덜 부지런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굴의 흠은 나쁘다라는 고정관념도 있기 때문이죠. 사악한 등장인물의 얼굴에 흠이 있도록 표현하는 대중매체 속 이미지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이용하거나 과장합니다. 하지만 우린 이러한 편견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이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이루려면 외모보다는 행동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